저번 시간까지 스프링을 통해서 API 서버를 만들어 봤고,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로 API를 사용해서 간단한 투두리스트 화면을 같이 개발해 보겠습니다. 리액트를 사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백엔드에서 사용했던 그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처럼 웬만한 리액트 개발 환경은 다 만들어 주는데요. 리액트를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싱글 페이지 앱, 그러니까 SPA 앱을 만들고 싶다면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하라고 리액트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npx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돼요. 이거는 Node.js를 깔면은 npx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주신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대강 편한 폴더에 들어가가지고 npx create react 앱으로 명령어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원하는 폴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github.com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to-do list front end라고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create react 앱이 설치가 돼요. 가장 기본적인 리액트 화면이 만들어지고요. 네,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은 cd to-do list front end로 들어가서 to-do list front end 그 다음에 yarn start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yarn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yarn을 설치하는 방법이 npm install yarn 글로벌로 설치하면 되는데요. yarn을 npm install 글로벌 yarn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npm이랑 비슷한 건데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yarn이. 그리고 yarn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yarn도 npm 기반으로 쓰이고 있고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많은 개발자들이 yarn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arn start라고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npm start라고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실행되는 건 같고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0번이라는 포트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저번 시간까지 개발했던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8080번 포트가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네, 당연히 뒤에 아무것도 입력 안 했으니까 에러가 날 거고요. 8080번이 뜨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3000번이 기본적으로 포트가 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실행하면은 가장 처음 만나는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빈 화면에 SVG라는 형식의 이미지가 떠 있고 Run React라는 버튼 하나 있는 그런 간단한 화면입니다.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쪽에 우리가 만든 todoList 프론트엔드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src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개발할 리액트 프로젝트 파일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성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파일은 app.js라는 파일이고요.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이 아까 봤던 이 페이지를 띄우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헤더 부분부터 여기 아래 헤더를 닫는 부분까지 싹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이 Create React 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뭔가 hello라고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hello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만든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데이터가 있을 텐데 할 일 목록이 있고 그거를 리액트에서 한번 받아와 볼 건데 여기서 사용할 게 Axios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Create React 앱과 Axios로 적어놨고요. 이 Axios라는 거는 리액트에서 그냥 비단 리액트뿐만 아니라 이 Node.js로 된 앱 기반에서는 거의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고요. 이 Axios라는 걸 설치하면은 우리가 리액트에서 스프링 부트로 get 메소드나 post, put 이런 HTTP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좀 더 편하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xios를 설치하는 방법 또한 Create React 앱을 설치하는 것처럼 간단한데요. 이쪽 폴더에서 npm install axios 이 명령어만 하나 치면은 이쪽 노드 모듈 수라는 곳에 Axios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은 Axios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먼저 맨 상단에 로고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여기에 import를 하나 해볼 건데요. import axios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엑시오스를 불러올 건지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from 땡땡 엑시오스 라고 적어주세요. 우리는 엑시오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만든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 그 만들었던 get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이쪽 컨트롤러에서 get 매핑으로 만든 모든 할 일을 불러오는 getToDos라는 메소드가 있을 거고요. 이걸 불러오기 위해서 엑시오스에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쪽에서 async 펑션을 하나 적어주시는데, 이거는 비동기 호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async await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async await이라고 적어주시면 getTodos를 불러오면은 엑시오스를 호출하는데, 이 엑시오스를 호출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보통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는 async하고 await 이게 없으면은 엑시오스를 호출해도 그 다음 부문을 실행하거든요.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 오려고 하니까 이쪽에 get을 적어주세요. get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여기다가 localhost 8080을 적어주실 건데, 이거는 여러 번 사용할 거라서 일단 변수로 빼줄게요. 여기에 const 상수로 입력해 주시고요. base url 이라고 입력해 줄게요. 그 다음에 localhost 8080을 입력하는데 앞에 http를 붙여 주시고요. 이렇게 입력해 주신 거를 여기다 base url 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포스트맨으로 테스트할 때 get 같은 경우에는 이 http의 localhost 8080의 뒤에 /to도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엑시오스에서 호출할 때도 뒤에 /to도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으면은 그 뒤에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체이닝 메소드를 계속 연결을 해주는데요. get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무엇을 할 거냐 라는 것을 then으로 적어줄 수 있고요. 이 안에 함수를 작성해 주시는데, 이쪽에 response라는 걸로 받아주고 여기에 console.log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를 콘솔에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response로 받아온 데이터는 이쪽에 데이터를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스프링 부트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닫아 주신 다음에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이렇게 받아오면은 실패를 할 때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캐치라는 걸 적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http 메소드를 이게 실패했을 때 어떤 것을 할지 정해주는 메소드고요. 여기에 에러를 적어주신 다음에 똑같이 arrow operation, 그리고 여기다가 console.error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에러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냥 이 에러 내용 그 자체를 이쪽에 출력시킬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저장을 시켜주시고요. 리액트에서 getTodos라는 것을 호출해야 되는데, 리액트 앱을 처음 열었을 때 딱 한 번만 실행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임포트 리액트도 지워버렸네요. 리액트 사용하려면 임포트 리액트를 해줘야 되는데 from 리액트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에서 훅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훅 이쪽 들어가 보시면은 이 훅이라는 거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기존의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던 여러 스테이트 기술들이나 생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이런 유즈라는 이 유즈로 시작하는 훅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일단 코드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일단 지금 필요한 건 유즈 이펙트가 필요해요. 이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면은 앱이 처음 실행됐을 때, 우리가 리액트 앱을 처음 들어갔을 때 뭔가를 실행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아이고, 지금 서버가 꺼져서 에러가 나는데 일단은 코드부터 작성해 줄게요.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유즈 이펙트를 일단 함수로 호출해 주시고요. 이 안에 함수를 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똑같이 화살표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getTodos를 호출할 거예요. 근데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가 처음 열리면은 이 페이지가 뜨는 건데, 그 안에서 한 번만 실행되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두 번째 인자로 이 빔 베어를 하나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리액트 앱이 처음 열렸을 때 딱 한 번만 실행하는 이런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yarn start 또는 npm start 편하신 걸로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럼 헬로가 보이고 이쪽 콘솔에 들어와 보시면은 access to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에러가 날 거예요. 이게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고요. 이 로컬호스트 3000번에서는 이 CORS 정책으로 인해서 막혀 있다, 블락돼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CORS가 대강 뭔지 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리액트에서 이 로컬호스트 8080으로 HTTP 메소드, get 메소드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이 CORS 폴리시라는 것 때문에 블락당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정책인데 이 CORS 폴리시라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 검색창에 CORS 모질라라고 검색하시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는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라는 건데 이 정책 때문에 우리의 리액트 앱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접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래 이미지가 좀 알기 쉽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든 리액트 앱은 로컬호스트 3000번이라는 그런 주소를 갖고 있어요. 로컬호스트 3000번이고요. 여기서는 도메인 a.com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도메인 a.com에서 도메인 a.com으로 호출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도메인 b.com으로 호출하면 CORS 정책에 의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로젝트에 좀 빗대어 보면은 여기 있는 건 로컬호스트 3000번이고 여기 있는 건 로컬호스트 808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만 다르더라도 이 CORS 정책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다른 출처다. 이 다른 출처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라고 막는 거고요. 자, 이거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일단 리액트에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스프링 부트에서 막아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리액트에서 막는 거는 리액트에서 막는 법을 찾으면은 리액트 CORS 프록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데브 서버라고 나와 있는데 나와 있듯이 개발 서버에서만 가능한 거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이 옵션이 적용되지 않아요. 프로덕션 입력하면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doesn't work. 네. proxy not working for create react app in production. 대충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여기 보시면 프록시는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프로덕션에서는 실제 호스트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호스트 테스트할 때 로컬호스트 3030에서 이쪽 패키지.json에다가 프록시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 맨 아래다가 이쯤이었나? 해가지고 프록시 이런 식으로 설정해가지고 로컬호스트 8080 이런 식으로 우리의 리액트 앱이 로컬호스트 3000번이 아니라 8080인 것처럼 설정을 해가지고 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서버로 인식해가지고 브라우저에서 같구나 이래가지고 접근을 허락하게 하는 기술이 있긴 한데 이거는 개발 서버에서만 가능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스프링 부트에서 막아줘야 돼요. 막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들었던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콘피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쪽에 일단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콘피그라고 적어줄게요. 이 패키지 안에다가 코틀린 클래스 파일을 다시 하나 만들어주시고 웹 콘피그라고 하나 만들어줄게요. 기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위에 configuration annotation을 걸어줍니다. configuration이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상속을 하나 받는데 웹 mvc configurer 라는 걸 하나 받아줄게요. 이걸 사용하면 여러가지 웹 MVC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오버라이드 재정의를 하나 해주는데 코틀린에서는 오버라이드라는 걸 앞에 적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펑션 그리고 add CORS mapings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이 CORS 정책에서 어떤 걸 허락할지 어디로 들어오는 그 경로를 허락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registry라는 게 들어가요. 는 CORS registry라는 타입이고요. registry라는 타입이고요. 임포트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어주신 다음에 이 레지스트리에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체이닝 메소드로 일단 애드 매핑부터 적어볼게요. 이 애드 매핑이라는 것은 어떤 경로를 이제 허락해 줄 거냐 하는데, 이제 모든 경로를 열어줄 거다 라고 하면은 슬래시 땡땡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터리스크 이 별 두 개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도메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컬호스트 3000번만 맡고 싶다 라고 하면은 allowed origins가 있어요. allowed origins 맨 아래에 있는데, 이거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 스트링으로 http에 로컬호스트에 3000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 로컬호스트 3000번에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이 CORS 정책을 허락하겠다, 즉 다른 도메인이라도 허락해 주겠다 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메소드를 허락할 거냐, allowed method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뭐 get이나 post나 이런 것들 적어줄 수 있는데 enum 타입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http method라는 게 정의돼 있어요. 여기를 잠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get, head, post, put 다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로컬호스트 3000번에 어떤 것을 열어줄 거냐, 우리가 사용한 거는 이쪽 컨트롤러에서 get 매핑, post 매핑, put 매핑, delete 매핑 네 가지가 있었고요. 여기에 먼저 get부터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 네임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get하고 post 사용했었죠. 그리고 put, 그리고 마지막으로 delete.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코틀린은 마지막에 있어도 에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약간 코틀린이 타입스크립트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게 뭐가 들어오더라도, 뭐 헤드가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에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스프링부트 서버를 재실행해 볼게요. 스탑 앤드 리런. 그래서 크리에이터 리액트 앱하고 엑시오스를 설치해 봤고, 그 다음에 엑시오스 API로 호출해 보는데 우리는 CORS로 인해서 스프링부트에 호출하는 것이 막혔어요. 이 막힌 이유는 브라우저에서는 이 CORS 설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버를 한번 뒤졌다 와요. 서버야 너 허락해 줄 거냐 물어보고, 우리의 서버는 스프링부트니까 부트에다가 물어보고, 이 설정이 없으니까 스프링부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 돼, 다른 도메인에서 왔으니까 허락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로컬호스트 3000번에서 들어온 것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야 스프링부트야 너 get하고 post하고 put하고 delete 이 로컬호스트 3000번에서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는 허락해줘,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자, 서버가 다시 실행됐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안 나고 빈 배열을 받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거예요. 그냥 호출해봐도 빈 배열이죠. 그러면은 가상으로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아니다, 우리가 포스트맨에 이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를 들어 투두네임 밥 먹기를 실행해 주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서 있고 하나 들어있죠. 그 리액트 앱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여기에 새로 뭔가 하나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디는 1번이고 밥 먹기 completed plus 완료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pp.js라는 곳에서 로컬호스트 8080에 엑시오스를 통해서 get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여기 get이 있고 받아온 것을 리스폰스를 데이터로 console.log로 출력을 시켰고, 이 console.log는 이쪽 브라우저에서, 이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F12고요. 맥은 커맨드 옵션 I예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크롬 개발자 도구가 나오고, 여기에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그러니까 get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ORS는 해결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리액트 앱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렇게 밥 먹기라는 게 불러와졌고요. 이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먼저 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이쪽 유즈 이펙트라는 거 말고 또 다른 훅이 있는데, 상태를 관리해주는 훅이에요. 그러니까 유즈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 우리가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갖고 있고요. 이 앱은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리액트 앱을 만들면은 가장 먼저 만들어주는 컴포넌트예요. 이 앱은 index.js라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루트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만들면 이거는 수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 앱부터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건 꼭 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다른 것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앱이라고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만들어져 있는 앱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const 상수로 input하고 set input이란 거 받을 건데요. 이거는 use state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 괄호치고 이 안에 땡땡을 넣으면은 이 input이란 값이 기본적으로 이 빈 스트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객체로 생성해 주실 거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널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input이란 걸 만든 이유는 이쪽 투두 리스트를 보시면은 여기 투디에 뭔가를 입력하잖아요. 입력하고 create란 버튼을 누르는데 이 입력되는 값을 상태로 갖기 위해서, 그래서 input이란 걸 만들어 준 거고요. 어떻게 쓰이는지는 코드로 한번 볼게요. 여기 return이란 곳에 실제로 화면이 보이게 돼요. 위에서는 뭐 데이터를 조작하는, 그리고 뭐 상태를 관리하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return에다가 뭐 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레그가 아니라 폼이죠. 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뭐 to도를 입력해 주시고 to도 땡땡 뭐 input, 우리가 필요한 건 input이니까 빠르게 input부터 만들어주고, input 타입은 텍스트가 입력될 거고, 여기에 뭐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그 별표 모양이 나오는, 그러니까 뭐 가려지게 나오게 되겠죠. 텍스트라고 입력해 주시고 일단 닫아줄게요. input은 이 아래에 닫아주는 게 필요 없어서 이 자체로 닫아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는 이쪽에 뭐 required true 입력해 주시고 이 필수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value를 input으로 받아줄 거예요. 왜 새로 고치면 안 되지? input을 입력했는데 서브밋이 없어서 그런가? 일단 input에 type submit 입력해 주시고 value는 create. 이게 왜 헬로로 돼 있지?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네요. npm 스타트를 다시 해볼게요. 자, 됐고, 그리고 to도를 헬로. 이제 되네요. 가끔 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처음에 이쪽 투두 리스트라고 보이고 투두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이 입력창을 만든 거예요. 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 일단 투두 리스트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폼 위에다가 h1이라는 태그를 달아줄게요. 보통 제목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투두 리스트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투두는 지워주시고 여기에 띄어쓰기 mbsp 하나 달아주시고, 그러면 투두에다가 한 칸 띄어진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똑같이 나왔죠. 위에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어느 정도 화면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를 출력시키고 입력시키고 뭐 이러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다가 뭘 입력하면은 전 지금 입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입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onChange라는 함수를 달아주셔야 돼요. onChange를 달아주시고 여기에 들어갈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함수가 들어감. 그냥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는 뭐 change text라고 만들어줄게요. function change text. 여기서 이벤트를 2로 받고요. 일단 2를 받았으면은 prevent default라는 걸 걸어줄게요. 이거는 이 이벤트가 다른 행동을, 그러니까 다른 짓 못하게 막아주는 거고요. 여기 아래 set input이라고 넣을게요. 이 set input은 아까 저희가 use state를 이 리액트라는 곳에서 불러왔는데, 이 use state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input이. 근데 여기에 value가 input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텍스트를 바꾸더라도 지금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고, 텍스트를 바꾸더라도 이 value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onChange를 통해서 여기에 2.target value 적어주시고요. 이 onChange에다가 이 change text 이 함수를 넣어주시면은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onChange라는 거는 이 인풋에 값이 바뀌었을 때 어떤 걸 할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값이 바뀌었을 때 다른 행동은 맞고 이 이벤트에 있는 타겟의 밸류, 그러니까 이
인풋 창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이 값을 set input에 넣는다고 했고요. set input은 인풋을 바꾸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땡땡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뭔가 값을 입력하면 set input을 통해서 이 인풋 값이 받게 되고, 이 바뀐 인풋은 인풋의 value로 들어가요. 이 value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값이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값을 바꿀 때마다 이 input이라는 변수가 바뀌어요, 자꾸. 그러니까 이 리액트의 상태를 관리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변수가 있는 거고, 이 변경하는 함수를 통해서 바꾸면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리액트가 그걸 인식해서 자동으로 뭔가 이 상태를 이쪽에 반영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 자체를 관리해 가지고 리액트가 자동으로 뭔가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설명이 어렵네. 여기에 뭔가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설정 로그에 인풋을 입력해 주시면 이것도 땡땡 걸어주고, 입력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인풋은 뭐냐,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인풋은 뭐냐, 이런 식으로요. 인풋이 계속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이런 걸 리액트가 알아서 관리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게 스테이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값을 바꿀 때마다 인풋이 계속 변할 거예요. 폼 안에다가 대충 뭐 라벨이란 걸 걸어줄게요. 라벨로 투두하고 인풋이란 걸 묶어주고. 자, 그러면 네, 라벨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묶여 있겠죠.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에 인풋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 필수값이라고 지정되어 있고, 이 필수값은 required true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 값을 필수로 입력해야 된다 라고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투두 리스트를 등록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함수들을 만들고, 우리가 아래에 또 컴포넌트를 또 만들어야 돼요. 할 일에 대한 컴포넌트, 이 밥먹기라는 텍스트를 노출시켜야 되고 X라는 버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컴포넌트는 이 폼 아래다가 만들어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인풋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그 할 일에 대한 목록을 불러오잖아요. 여기 스프링에 있는 getToDos란 걸로. 근데 그것도 상태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상태는 여기에 const에 to도라고 입력해주고 todos 여러 개죠. 그리고 set todos라는 걸 입력해서 변경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 또한 use state를 입력해 주시는데 이거는 빈 객체로 만들어 줄게요. 그냥 빈 배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다 너를 입력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이 객체라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빈 배열로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getTodos를 불러오는데 이거를 todos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todos는 getTodos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은 console.log로 브라우저에 로그만 찍고 있어요. 이거를 setTodos라는 걸 통해 가지고 리스폰스의 데이터를 setTodos라는 곳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새로 고침할 때마다 여기에 출력시키는 게 아니라 이 todos라는 곳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 to-do 리스트 앱을 띄우면은 이 getTodos라는 걸 통해서 axios를 부르고, 이 axios는 받아온 데이터를, 그러니까 할 일 목록들을 setTodos를 통해서 todos에다 넣을 거고요.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는 따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 todos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래 todos를 노출시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todos는 배열이에요. 여기다 만약에 값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포스트에다가 밥먹기가 아니라 책 읽기 라고 해주면은 두 번째 게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아이디어 두 개 있으면은 이제 안 나오는구나. 그럼 또 출력시키면 되지. 설정 로그에 리스폰스의 데이터 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배열을 출력시키기 위해서 이 아래에다가 리액트에서 이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todos라는 게 있고요. todos가 있으면, todos가 널이 아니면 실행해 줄 거예요. 자, 물음표를 만들었는데 널이냐 이 todos가 있으면은 널이고 없으면 널이다. 근데 있으면은 보여줘야 되니까 이쪽에 실제로 로직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todos map, 여기 리턴에 다시 걸어줄게요. 여기에 실제로 to도를 노출시킬 거고요. div 하나 만들어주시고 div 닫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겠죠. 여기에 투두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에 0번째 투두하고 0번째 투두, 1번째 투두 총 2개의 투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투두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책 읽기가 아니라 오늘 했던 게 설거지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하나 더 생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개수에 따라서 투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투두에 투두 네임, 여기 투두 네임 있죠? 투두 네임이란 거 넣을 수 있고요. 이거는 꺽쇠로 꺾어 주시면은 여기에 투두의 투두 네임이라는 변수가 출력이 돼요. 다시 들어가 보시면 밥 먹기, 책 읽기, 설거지 정확히 DB에 있는 값이랑 같이 나와요. 밥 먹기, 책 읽기, 설거지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꾸며 줄 건데 여기 div의 클래스 네임은 투두로 입력해 줄게요. 그 다음에 h3로 입력하고 h3로 하면은 우리가 봤던 이런 진한 제목이 나오게 돼요. 안에 투두 네임을 넣어주시고 다시 보시면은 좀 진해졌죠. 여기 h3 안에 라벨이라는 걸 달아줄게요. 여기에 온클릭이라는 걸 넣어줄 건데 이거를 클릭하면 뭘 할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널이라고 해줄게요. 클릭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 반응도 안 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실제로 이쪽 포스트맨을 통해서 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 버튼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폼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데 실제로 이 투두가 생성되는 뭔가 인설트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다시 폼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input type submit에 create까지 해줬는데요. 여기 폼에서 onSubmi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폼을 제출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라는 거고요. onSubmit에 여기에 널이 아니라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들어갈. 자, 우리가 getToDos를 했으니까 이 함수명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랑 똑같이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새로운 투두를 실행하는 거는 insert to도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function insert to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insert to 또한 이벤트를 받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에 뭔가 create를 누르거나 하면 새로 고침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change 텍스트에서 보여드렸던 이 이벤트가 prevent default라는 함수로 호출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걸어주시면은 새로 고침을 하고 이거를 클릭해도 되네. insert to를 안 넣어줘서 그렇고요. onSubmit에 insert to를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아줘요. 폼이 onSubmit을 통해 제출을 하고 새로 고침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prevent default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막힌다는 거죠. 엔터를 누르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보통 쓰고요. 메소드마다 이 함수마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엑시오스를 통해 가지고 포스트 메소드를 호출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에 대한 prevent default를 하나씩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다가 안에다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insert to를 입력해 줄 거고요. async 펑션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것 또한 어싱크의 await을 통해 가지고 비동기 함수를 좀 기다려주게 만들 거예요. 엑시오스의 포스트로 만들 거고요. 이번엔 이게 포스트인 이유는 스프링부트에서 포스트로 된 HTTP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엑시오스도 같은 형식으로 맞춰주는 것 뿐이고요. 여기에 위해서 베이스 URL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프링부트 로컬호스트 8080을 호출할 수 있게 해줬었죠. 베이스 URL 플러스 /todo 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스프링부트에서 이 insert to 같은 경우에는 to request, to name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식을 받아줘야 돼요.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호출하는 경로 뒤에다가 객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직접 여기에 to name이란 걸 넣어줄 거고요. 여기 to name으로 돼 있죠. 이거는 어떤 걸 넣어주냐면 이 화면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아까 input이라는 상태로 만들어 줬었어요. use state를 통해서 이 input은 우리가 값을 넣을 때마다 바뀌고
이거 자체가 인풋이 될 거예요. 얘는 인풋이 될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는 투두 네임은 인풋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인풋 그 자체가 투두 네임이니까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아까 get에서 사용했다시피 then response 로그 하나 찍어주고요. response의 데이터, 그리고 set input을 해줄 건데, 이걸 한 다음에 create를 하면은 이걸 초기화 시켜줄 거거든요. 초기화 시키면서 여기다 넣어줄 거고, set input을 통해서 땡땡 초기화 시켜줄 거예요.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는 데이터는 들어가는데 여기엔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getToDos를 한 번 더 호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넣고도 create 하고도 새로 고침이 돼서,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된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조회를 태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getTodos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추가한 데이터를 다시 받아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 캐치를 넣어 주신 다음에 에러를 핸들링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에러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선 대충 에러만 넣어줄게요. 에러를 콘솔에 찍어주기.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 insert to도를 호출한다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진 않아요. 안에다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다가 insert to도를 넣어줄 거고요. 뭐 여기다가 console.log 할 일이 추가됨 이라고 입력해 줄게요. 그럼 그 insert to도는 아까 onSubmit이란 곳에 넣어줬고요. 자,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이번엔 뭘로 넣어볼까요? 출근하기. 네, create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getTodos를 호출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추가됨이라고 나오면서 테스트가 다 추가가 됐고요. DB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러가 하나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리스트에서 키라는 속성을 지정을 안 해주면 이런 에러가 떠요. 자, 이 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map이라는 함수를 썼었는데, map이 여기 있구나. 이쪽에 맵을 통해 가지고 반복을 하는데, 이 리턴하는 곳에다가 그냥 여기선 to도겠죠. 여기 루트에다가 키라는 것을 걸어 주셔야 돼요. 키는 우리가 쓸만한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id가 있거든요. 그래서 to도에 id라고 넣어주시면은 새로 고침하면 에러가 안 나요. 키가 없다고 에러가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거는 조회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걸 클릭하면은 취소선이 그어지고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즉 완료했다고 표시가 되는 그런 업데이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insert to도를 만들었을 때랑 별 큰 차이는 없고요. 이 아래에다가 먼저 펑션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update to도라는 함수고요. insert to도랑은 다르게 id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이 id는 여기 클릭했을 때 그 몇 번째 to도인지 그걸 체크해 가지고 그걸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id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 id 같은 경우에는 이 to도에서 맵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출력이 된 건데, 배열로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update to도라는 함수에서 이게 to-do id를 넣어줄 거예요. to-do.id. 그런 다음에 여기에 console.log를 쳐주고 id를 넣어주시면, 여기서 안에서 함수를 한번 호출해 주셔야 돼요. 이 빈 함수로 update to도를 실행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저장을 누르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출근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4번, 테스트 1은 5번, 밥먹기는 0번이겠죠. 1번이네. 아, DB에 1번부터 저장이 되니까 네, 1번이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받아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체크를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투드를 만들 건데, 뭐 인서트 투드랑 큰 차이는 없고, 이 콘스트로 똑같이 업데이트 투드란 걸 만들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거를 긁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일단 한 다음에 이걸 업데이트 투드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좀 다른 거는 엑시오스에 풋이 들어가요. 풋에 베이스 URL에 투드가 들어가는데, 이 업데이트는 인서트와 좀 다른 게 이쪽 패스 베리어블을 통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스프링 부트를 만들 때 투두 다음에 이 투두의 아이디가 들어가게 했었어요. 포스트맨으로 보시면은 이쪽 투두의 뭐 첫 번째, 투두의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하게 해줘가지고 리액트에서 투두에 슬래시를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투두 네임은 필요가 없고 빈 객체 하나 넣어주셔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성공했을 때 인풋을 초기화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서 뭐 get 투두를 다시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업데이트 투두를 만들 때 이쪽에 클래스 네임을 하나 만들게요. 이 클래스 네임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 리액트에서 클릭했을 때 이 취소선을 그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CSS를 좀 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쪽에 투두에 completed가 이 투두의 completed가 1이면은 그러니까 0이 아니면은 completed로 클래스 네임을 주고요. 아니면 뭐 너를 준다. 이렇게 하면은 완료됐을 때 취소선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이 completed란 거는 클래스 네임이기 때문에 간단한 CSS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completed를 통해 가지고 text decoration이라는 CSS가 있고 line throw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투두가 완료되었을 때는 취소선이 그어주고 그게 아니라면은 취소선이 없다. 클래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DB 확인해 보면 이렇게 completed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업데이트 투두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친 다음에 이 인서트와 마찬가지로 get to도즈를 한번 불러오거든요. 근데 이 인서트 투두나 업데이트 투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get to도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스프링에 한 번 더 조회를 태워가지고 예를 들어 이걸 클리어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쿼리가 여러 번이 나갈 거예요. 자, 처음에 셀렉트를 한번 하고 업데이트를 친 다음에 또 셀렉트를 해요. 결국에는 DB를 여러 번 조회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B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되게 큰 작업이고 여기서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일단 인서트 투두는 배제하고 업데이트 투두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일단 get to도즈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get to도즈가 없어지면은 일단 이게 안 바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새로 고침이 필요 없이 이거를 업데이트 시켜주려면 클라이언트 단에서 즉 이 리액트에서 DB에 이게 변경이 됐으니까 completed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화면에서만 바꿔줘라 라고 하는 코드만 작성해주면 돼요. 화면에서만 바꿔줘. DB까지 접근하기 싫어. 어차피 바뀐 거 알잖아. 여기서 일단 get to도즈를 지우고 뭐 로그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set to도즈를 해줄게요. set to도즈를 하면은 to도에 이 항목들이 state를 통해서 변경되게 되는데 일단 여기다가 to도즈에 맵을 걸어 주시고요. 그 루프를 돌기 위해서 to도를 하나 꺼내 주시고 자, 이 to도즈 같은 경우에는 to도의 id가 이 함수의 id랑 같냐를 체크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이 1번부터 차례대로 루프를 돌아요. 리액트에서. 그래서 이게 맞다 하면은 이거를 반대로 상태를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completed의 상태를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하는 작업을 이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DB에서 하는 게 아니라 DB에는 어차피 됐으니까 업데이트가 클라이언트에서 바꿔줄 건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게 맞으면은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냅둬요. 투두를 냅두고 이 투두는 그냥 냅둔 상태에서 completed 투두에 completed를 넣어주신 다음에 앞에 느낌표를 넣어주시면은 이 상태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 투두의 상태가 완료면 미완료로, 미완료면 완료로 바뀌는 거고요. 아이디가 같지 않으면 클릭을 했을 때 얘는 바뀌는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냅둬야 되니까 이게 땡땡 입력해 주시고 투두를 그냥 냅둬 주세요. 여기에 투두즈라고 적었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 뭐 get to도즈라고 입력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DB를 다시 조회할 필요 없이 화면 단에서만 바뀔 수 있게 돼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스프링부트 로그를 보면은
클릭을 했을 때 자 셀렉트 해가지고 업데이트 치고 다시 셀렉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다음에 아까 셀렉트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DB 샤워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인서트 투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딜리트 투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딜리트 투두 똑같이 아이디가 들어갈 거예요. 스프링부트에서 딜리트 매핑 또한 패스 베리어블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업데이트 투두를 좀 복사해 줄게요. 여기서 똑같이 복사해 주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름 고쳐주고 여기서 이 업데이트 투두에서 사용했던 로직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일단 엑시오스에서 딜리트로 고쳐주시고요. 메소드는 이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삭제됐는데 화면에서는 그냥 빗금만 그어질 거예요. 빗금 그어진 거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만 되고 그럼 딜리트에 맞는 걸 써야 되는데 이때는 필터라는 걸 쓸 거예요. set to도즈는 그대로 쓰는데 필터를 써가지고 이 중에서 같지 않은 것들은 그냥 냅두고 같은 것만 삭제를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기에 뭐 삭제가 되면은 get to도즈를 쓰면은 쉬워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왜 DB를 한 번 더 조회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클라이언트 단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set to도즈에서 to도즈에 필터를 걸어주세요. 필터는 여기 to도즈가 아니죠. 투두를 받아올 거고요. 이 투두는 투두의 아이디가 선택한 아이디와 같지 않다면 남겨두는 작업입니다. 그냥 같으면 삭제가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그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딜리트 투두를 이제 사용할 곳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X 버튼이 없죠. 원래 만들었던 화면에는 X 버튼이 있는데 이 X 버튼을 만들고 여기에 함수를 매핑해 볼게요. 자, 이 투두즈 안에 여기 H3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라벨 하나 만들어주고요. 온클릭 이벤트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이 업데이트 투두를 만들었을 때랑 되게 비슷하고요. 이번에는 딜리트 투두의 ID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여기에다가는 X 버튼을 넣을 건데 너무 붙죠, X 버튼이. NBSP 띄어쓰기를 몇 개 넣어주고 3개 넣어주고 그리고 이것도 이모지로 바꿔줄게요. X가 잘 나오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화면이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X 버튼을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쿼리가 여기 있는 딜리트 쿼리가 잘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DB를 조회해보면은 밥먹기가 남아있네요. 삭제해볼게요. 조회를 하면 밥먹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CRUD 삭제할 친구 업데이트 새로 고침하면 남아있죠. 조회 그리고 딜리트까지 총 4개의 메소드를 만들어보고 화면에다가 메소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됐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참 많은 이 HTML과 이 로직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리액트가 이 컴포넌트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리액트는 컴포넌트 단위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어서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투두와 이 인풋 쪽을 컴포넌트로 따로 떼는 작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